안녕하세요. 울산실버대학 교사 이미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인드 강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마인드 강연 제목은 우리를 속이는 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힘이 어떤 힘일까요? 예, 오늘 강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할까? 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영상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7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하루에 7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80%가 부정적인 생각, 네, 제한적인 생각, 좌절감을 주는 생각들이라고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해도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점점 커지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불면증, 정신질환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3월 24일 날 방송된 뉴스투데이 방송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5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 여객기 사고는 부조종사가 의도적으로 기체를 추락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프랑스 검찰이 밝혔습니다. 파리 권순표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검찰은 사고기에서 수거된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를 분석한 결과 부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여객기를 추락시켰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Que le copilote manipule les boutons du Flight Monitoring System pour actionner la descente de l'appareil. L'action sur ce sélectionneur d'altitude. 검찰은 이륙 후 약 20분간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정상적이고 예의 바르게 대화를 했으나 조종사가 부조종사에게 착륙에 관한 중간 브리핑을 할 때 부조종사가 퉁명스러워졌으며 이후 조종사는 화장실에 가려는 듯 부조종사에게 조종관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돌아오려고 했을 때 부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조종석의 잠긴 문을 열지 않았으며 부조종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상적 호흡으로 완전한 침묵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충돌 직전에야 승객석에서 비명이 나왔다며 숨진 144명의 승객은 마지막 순간까지 추락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 너무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가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맥에서 비행기가 추락되었습니다. 승객 142명, 조종사 6명 포함 148명이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전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밝혀지기 전까지는 비행기 기체 결함인지 아니면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서 기상 악화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음성 추정한 결과 부조종사의 고의적인 추락임을 밝혀졌어요. 고의적이라고요? 이야, 고의적인데도 너무 끔찍한 사고를 냈는데요. 부기장 이름이 안드레아스 루비처였습니다. 이 뉴스에서도 추락하기 직전까지 아무도 추락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처가 이렇게 끔찍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했을까요? 네, 루비처는 차량 충돌 사고로 시력에 이상이 생겨서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당신은 앞으로 실명할 것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루비처 마음에 세계적인 항공사에서 대형 여객기를 모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8살이었던 루비츠는 그 마음에 분노와 절망감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고 사느니 죽는 게 나아. 그런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해. 라며 그 마음이 극단적으로 마음이 흘러간 거예요. 2015년도 3월 24일 루비처는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무시한 채 숨긴 채 비행기 탑승을 했던 거예요.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루비츠를 끌고 간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갔던 것일까요? 네, 우리를 속이는 어두운 힘. 여기 큰 돼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돼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콩을 정신없이 먹다 보면 어느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사람도 어떤 생각에 이끌리다 보면 상상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빠져듭니다. 사람도 어떤 생각에 이끌리다 보면 상상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에 가다가도 어느 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고 깜짝 놀라 그 생각을 버리겠지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씩 스며들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루비처가 자신이 시력을 잃게 된 사실을 알고 내가 승무원, 승객들을 다 추락시켜서 죽여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이 그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왜 이래 미친 생각을 하지? 하고 그 생각을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슬프고 고통스럽구나.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조금씩 스며들어가면서 루비처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삐뚤어진 게 살면서도 자신이 그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어두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동안 어느 날 어려움이 생길 때 쉽게 절망하게 만들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실제보다 더 크고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도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실내 난방용 스토브 연통은 가스로 삭기 쉬우니 항상 철저히 살핍시다. 굴뚝 높이는 최소 한 지붕 위 1m가 되도록 연탄은 젖은 것보다 잘 마른 것을 골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화재 신고나 연탄가스 중독 사고는 가스 경보기와 가스 배출기를 달아야겠습니다. 지금은 생소하지만 80년대 말까지 매년 겨울이 시작되면 연탄가스 중독 예방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가스가 새어나올 수 있는 이음새를 잘 살피고 환기가 잘 되도록 적절히 환기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아래 위로 뚫어서 환기 조절에 도움을 줍시다. 당시에는 연탄 보일러를 쓰는 가정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연탄가스 중독이 큰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연탄가스 중독을 예방합시다. 흔히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기체로 연료가 완전히 연소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요. 일산화탄소 그 자체는 독성이 없으나 체내 흡입 시 혈액 중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보급을 가로막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두통,
현기증,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유인데요. 80년대까지 겨울철 공포였던 일산화탄소 중독은 90년대 들어서 연탄 보일러 대신 기름 보일러 사용이 증가하면서 점점 잊혀졌고 지금은 과거 일처럼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캠핑 활동이 증가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춥다고 밀폐된 공간에서 숯 등을 태우다가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번 강릉 펜션 사망 사고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일산화탄소 중독, 옛 화면 속 과거 일로 추억할 게 아니라 현재 일로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연탄가스 중독. 즉 일산화탄소 중독은 아주 위험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도 연탄으로 난방을 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도 겨울에 연탄으로 난방하셨을 거예요. 그 시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일가족이 사망했다 하는 뉴스를 많이 접했던 기억이 나세요? 네, 연탄가스, 즉 일산화탄소는 냄새도 없고 자극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연탄가스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까요? 사람은 호흡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가 우리 몸에 헤모글로빈과 만나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하는데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산소 공급하는 것을 방해해서 결국 사람은 산소 부족으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겨울철 잠을 자다가 머리가 아프고 구토 증상이 일어나면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래 머리가 아프지? 하며 연탄가스에 취했구나. 내가 연탄가스에 취했어. 라면서 환기를 시킨다든지 우리 어머님들 맛있게 담그시는 동치미 국물을 마시면 연탄가스에서 또 회복되고 또 연탄가스가 아주 심하면 병원 응급실에 가면 고압 산소를 이용하면 연탄가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가스가 중독된지 모르고 깊이 잠이 들면 조용히 그 연탄가스가 우리 몸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탄가스로 우리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찾아온 연탄가스 중독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어두운 생각에 중독된 것은 루비처처럼 더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부정적인 생각. 최근 몇 년 사이에 청소년들이 자해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자해 상담 건수가 2017년도에는 8,352건이고 2018년도에는 27,976건으로 3배 이상이 늘었다고 하니까 정말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자해로 상담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스트레스가 되겠고요. 트라우마, 심리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표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 불안한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는데요. 지난 가을 울산 아산로에서 중학생 5명이 버스를 충돌하고 낸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네, 중학생 5명이 아버지 차를 몰래 가져와서 운전을 하다가 결국 2명의 학생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3명의 학생이 살았는데 그 중에 살은 학생이 자해를 한다는 소식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자해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나 못생겼어.
우리 집안은 불행해. 나는 남들보다 나은 게 없어.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등등 부정적인 생각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자해하는 학생들처럼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 부정적인 생각의 피해자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수없이 우리를 속이고 정신을 분산시키고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게 하고 마음에서 힘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실을 그렇지만은 마음의 힘을 앗아가는데 그런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마음이 억척스러워지고 또 오해된 생각이 엉켜서 어두운 생각들로 뒤덮여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밝은 삶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여기 사진 속에 정말 예쁜 사과가 있습니다. 부사입니다. 사진에 어떤 예쁜 그림이 있는데 사각모가 있고 또 한자로 합격이라는 글씨가 있네요. 네,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좋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1991년도 가을 일본 아모리현에 큰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사과 농사를 짓는데 수확을 얼마 남지 않고 불어왔기 때문에 사과 90%가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 떨어지지 아니하는 10% 사과를 보고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떨어지지 아니하는 10% 사과를 보며 다르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강력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에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이고 수험생들에게 팔았는데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합격 사과는 10배나 비싼 가격에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네, 여러분 같은 어려움에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또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해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좋은 길이 있을 거야. 네, 지금 나에게 좋은 면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정적인 힘이 나를 찾아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야 하면서 내가 어떤 좋은 면을 보지 못하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꿀벌들이 열심히 꿀을 나르고 있습니다. 꿀벌들 중에 중간에 아주 크고 긴 여왕벌이 있습니다. 네, 여왕벌이 있는데 꿀벌들은 부지런하게 꿀을 나르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꿀벌과 여왕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 꿀벌과 여왕벌은 같은 유충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로열 젤리를 먹어요. 그런데 로열 젤리를 3일 동안 먹은 벌은 일벌이 되고 로열 젤리를 계속 먹는 벌은 여왕벌이 됩니다. 그럼 먹이를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일벌과 여왕벌로 그 생이 나뉘는데요. 어떤 차이가 날까요?
네, 일벌은 수명이 40에서 60일 사이이고 여왕벌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왕벌은 하루에 알을 1,500개나 낳고 여왕벌이 일생 동안 3년에서 5년 사이에 살고 있는데 그가 살고 있는 동안에 20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네, 울산 시민이 110만이잖아요. 그 110만보다 2배를 많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받아들인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계속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좋은 길이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 그 삶의 질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돌려보세요. 지금 나에게 좋은 면이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적인 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일 거야. 내가 어떤 좋은 면을 보지 못하는 걸까?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헤집고 나오면 좋은 길이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루비처가 시력을 잃어 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된 사실은 너무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력을 잃은 것은 죽을 만큼은 아니잖아요. 시력을 잃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시력을 잃었지만 제2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어요. 만약 루비처가 이 실명이란 어려움을 극복하면 네 인생에 분명 행복한 다른 일이 있을 거야. 비행기 조종하는 것도 정말 멋있고 좋은 일이지만 또 다른 보람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자살 비행 조종사라는 이름 대신 절망 너머의 희망을 전하는 조종사라는 이름을 얻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19처럼요. 이때 나는 왜 이래 어렵지? 코로나19는 왜 온 거야? 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어두운 힘의 영향을 받아 내게 닥친 일을 더 절망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방향을 옮겨보세요. 분명 밝고 긍정적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 실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수업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오히려 행복과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저보다 예쁜 사람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